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간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간섭이고요. 주 내용은 영의 이중슬립 간섭 실험이 되겠습니다. 영의 이중슬립 간섭 실험은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과서보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도 오늘 깊게 가르친 부분 중에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미리 예고를 할게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왜 제가 큐브 집어넣고 영의 이중슬립 실험은 왜 중요한 의미를 가지냐면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의 논란에 종집을 완전 찍지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빛이 파동이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받아들이게끔 한 계기가 된 중요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계산하는 것까지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실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해서 좀 어찌 보면 요것만 가지고 2시간을 할애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영이라는 사람이 했던 실험이에요. 영국 사람이고요. 물리학자 중에 영국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실험 장치는 이렇습니다. 여기 단일 슬릿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중 슬릿이 있고 스크린이 있습니다. 이 스크린은 뭐 별거 없고 그냥 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단일 슬릿, 이중 슬릿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영이 했던 방식을 먼저 알려줄게요. 영은 어떻게 했냐면 이런 현미경의 받침유리 있죠, 받침유리. 밑에 받치는 거. 예, 받침유리가 이렇게 있으면 벌써 시커멓게 칠해버렸네. 이 받침유리에다가 촛불로 그을음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시커멓게 합니다. 시커멓게. 이거 만든 다음에 면도날 있죠, 면도날. 면도날이 이제 옆에서 바라보면 끝이 뾰족한 거고 손잡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뭉퉁하고 그렇잖아요. 여기 뾰족한 부분 있죠. 이 부분을 가지고 슥 끄습니다. 슥 끄면 이게 이렇게 틈이 하나 생기죠. 이게 단일 슬릿입니다. 이게 단일 슬릿이고 그 다음에 이 면도날을 갖다가 요게 2개를 이렇게 겹쳐요. 2개를 이렇게 겹치면 요 손으로 잡는 부분은 좀 두껍지만 날 부분은 날카롭기 때문에 요 날하고 날 사이에는 아주 좁긴 하지만 어느 정도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인 상태에서 요거를 이렇게 싹 그어요. 싹 그으면 여기에 줄이 2개 생기겠죠? 요게 이중 슬릿이에요. 그래서 요 잠깐 집어넣고요. 여기 날로 한 번 싹 끄은 게 요거고요. 2번 끄은 게 요겁니다. 2개 겹쳐가지고. 이 첫 번째 슬릿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하는 실험에서는 요 첫 번째 슬릿이 없을 거예요. 첫 번째 슬릿이 하는 역할은 요 S1과 S2가 결국에 두 파원이 되거든요. 두 파원이 되는데 S1과 S2의 위상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요 S가 되겠습니다. 단일 슬릿. 그러니까 이 자연광에서는 다양한 위상의 빛들이 막 섞여 있어요. 막 이런저런 빛들이 이게 섞여 있는데 여기 단일 슬릿을 통과한 빛은 아주 좁은 영역을 통과한 빛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 영역을 통과하는 빛은 어느 정도 위상이 맞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좁은 틈을 통과한 빛이 회절되어서 이렇게 애돌아서 S1과 S2에 다다르게 되면 여기 같은 위상에서 두 빛이 출발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실험에서는 이걸 쓰지 않을 거예요. 왜 쓰지 않냐면 레이저라는 더 좋은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는 어차피 결 맞은 빛이어서 레이저에서 나오는 모든 빛은 위상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그냥 요 2개 동시에 통과시키면 요거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림은 좀 과장되어 있는데 요 S1과 S2 사이의 간격이 D인데요. 요 D는 매우 작습니다. 우리가 실험할 거는 0.1mm, 0.2mm. 그러니까 1mm보다도 1mm를 10등분 해가지고 10분의 1 정도 되는 요 간격이에요. 이게
잘 보면요, 저번 시간에 했던 거랑 비슷해요. 요게 스피커가 되면 소리의 간섭이 되는 거고요. 요게 이제 물 위에서 통통통통통통 이렇게 치면은 물결파의 간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심에는 보강 간섭이 일어납니다. 위상이 같은 상태로 만나니까. 그래서 밝은 무늬가 생기고요. 요게 요 중심으로부터 점점 이렇게 갈수록 요 S1과 S2로부터의 거리의 차이가 커지죠. 그래서 거리의 차이가 반파장이 되어서 위상이 반대가 되면은 어두운 무늬가 되고요. 상쇄 간섭. 요 경로 차이가 반파장의 2배가 되어서 위상의 차이가 또 없어지면 또 밝은 무늬가 됩니다. 보강 간섭. 그래서 밝고 어두운 무늬가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데요. 이걸 여러분 나중에 실험에서 관찰할 텐데 이런 식으로 그 무늬가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게 이제 가운데 중앙의 밝은 무늬고요. 그다음 이게 이제 반파장의 2배인 지점이고 여기 반파장의 4배인 지점.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 중앙 밝은 무늬로부터 첫 번째 어두운 무늬가 경로 차이가 반파장의 1배. 그러니까 반파장의 3배. 이 반파장의 5배. 이런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실제로 실험을 해볼 거고요. 오늘은 이제 요 최종적으로 뭘 할 거냐면 요 밝고 어두운 무늬가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는데 요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이 일정하거든요. 이때 요 밝은 무늬하고 바로 인접한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 요걸 델타 X라고 둘 겁니다. 요거를 계산해 볼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잘 따라와 보도록 합니다. 일단 요 중앙으로부터 거리 x만큼 떨어진 임의의 점 P점이 보강 간섭이 되느냐 상쇄 간섭이 되느냐 그 조건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P점의 그 경로 차이를 구해 볼 겁니다. 그 경로 차이라는 거 뭐냐 하면 요 S1으로부터의 거리와 S2로부터의 거리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선분하고 요 선분의 차이가 되는 거죠.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요거는 0.1mm예요. 요 둘 슬릿 사이 간격 D는요. 근데 요 L 있죠, L. L은 뭐냐면 이중 슬릿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인데요. 요거는 보통 1m, 2m, 미터 단위로 씁니다. 그러니까 요 0.1mm에 비하면 요 1m, 2m는 굉장히 멀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요 선하고 요 선은 거의 평행광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0.1mm고 요게 1m니까 평행광선이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임의로 요 중앙을 지나는 수평선하고 요 두 S1과 S2의 중간 지점 있죠. 요 지점으로부터 요 P점까지를 임의로 성분을 그어 보면요. 요 세 선이 전부 다 평행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요 각도를 세타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 P점의 위치를 요 X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요 수평선과 이루는 각도 세타로 표현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요게 세타면요. 요 S1과 S2로부터 나온 두 선이 평행광선이니까 요 각도들도 세타가 됩니다. 그리고요. 요 세타하고 요 점을 합치면 90도가 되죠. 그러면 요 점하고 요 각도를 합치면 90도니까 요 각도도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잘 보면요. 요 직각삼각형에서 요 빨간색 선의 길이가 요 두 선분의 길이 차이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P점까지 하고 여기서부터 P점까지의 거리의 차이는 요 빨간색 선분의 길이가 되겠고요. 요 빨간색 선분의 길이는 요 직각삼각형에서 세타와 마주보는 변이니까 높이에 해당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요 길이가 D인데요. 이게 빗변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요 빗변의 길이가 D인데요. 높이를 세타하고 D로 나타내면 요 높이는 빗변 곱하기 빗변분의 높이, 빗변 곱하기 빗변분의 높이니까 빗변분의 높이가 사인 세타가 되어서 요 길이는 D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경로 차이가 D 사인 세타가 돼요. 각도가 세타인 세타로 향하는 그 특정 지점에서요. S1과 S2로부터의 경로 차이가 D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D 사인 세타. 근데 이게 제가 왜 근사값이라 적었냐면
엄밀히 얘기하면 평행강선이 아닌데 평행강선으로 간주하고 풀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사값으로 쓴 거고요. 자, 그 다음에요. 요 밝은 무늬하고 밝은 무늬 사이 간격이라고 해봤자 이거 얼마 안 돼요. 굉장히 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세타도 사실 굉장히 작은 값이에요. 세타 거의 0도에 가까운 굉장히 작은 값이에요. 그러니까 세타가 매우 작으면 요 직각삼각형 한번 보십시오. 요 직각삼각형에서 세타가 매우 작으면 빗변의 길이하고 밑변의 길이가 거의 같습니다. 따라서 빗변분의 높이가 사인 세타고요. 밑변분의 높이가 탄젠트 세타니까 사인 세타가 곧 탄젠트 세타하고 거의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타가 매우 작은 경우 이 수학에서 종종 쓰이는 근사인데요. 이 사인 세타는 탄젠트 세타로 근사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니까 밑변은 L이에요. 이중 슬립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 높이는 임의의 지점까지의 거리인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가 L분의 X가 됩니다. 이제 어려운 건 다 끝났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답니다. 경로 차이를 구했어요. 그 중앙 지점으로부터 거리 x만큼 떨어진 지점에 그 S1과 S2로부터 두 슬릿으로부터 온 빛으로부터 그 빛의 경로 차이는 d 곱하기 L분의 x입니다. 이때 d는 0.1mm, 0.2mm에 해당하는 그 두 슬릿 사이 간격이니까 실험에서 한번 세팅하고 나면 안 바뀌는 상수고요. 요 L도 한번 세팅하고 나면 바뀌지 않습니다. 요 X가 이제 바뀌는 거죠. 그 X가 크면 클수록 경로 차이가 큰 거죠. 당연히 중앙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이때 경로 차이가 요 반파장의 짝수배가 되면 보강 간섭이 되는 거고요. 반파장의 홀수배가 되면 상쇄 간섭이 되는 겁니다. 요게 그 이중 슬릿 실험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한 걸음만 더 나가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거의 다 했는데요. 자, 보강 간섭 조건을 제가 식을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다 적었습니까? 보강 간섭 조건을 여기 요 적혀 있는 거에 한 줄 띄우고 요쯤에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d 탄젠트 세타죠. d 곱하기 L분의 x는 반파장의 짝수배인 그 x 위치마다 밝은 무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 보면 요 d는요 상수고 L도 상수고요. 람다는 그 레이저 빛의 파장이니까 빨간색이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상수입니다. 따라서 요 등식에서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요 x하고 요 m 요 두 개가 이제 변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m이 0이면 경로차가 0인 지점이에요. 중앙 밝은 무늬고요. m이 1이면은 그때 x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중앙 밝은 무늬로부터 첫 번째 밝은 무늬까지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m이 2면은 그때 계산되어지는 x는 중앙 밝은 무늬로부터 두 번째 밝은 무늬까지의 거리가 되겠고요. 그럼 여기서 요 변화량을 한번 따져보면요. d 곱하기 L분의 델타 x는 식을 써놓고 이렇게 설명해 줄게요. 이제 2분의 1하고 2는 곱해서 날리겠습니다. 람다 곱하기 델타 m 이렇게 두고요. 우리가 구하자고 하는 델타 x의 의미는 뭐냐 하면 밝은 무늬와 인접한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이거든요. 그럼 m으로 치면 0하고 1 사이이거나 1하고 2 사이이거나 2하고 3 사이 이런 식이에요. 그럼 m의 차이가 1일 때 그 두 위치 사이의 차이가 여기 인접한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이 됩니다. 그래서 델타 x를 이제 이 식을 통해서 정리하면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거는 다 잊어버려도 요 결과는 기억을 하십시오. 요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이 인접한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 델타 x는요. d분의 L 람다입니다. 요 식은 꼭 기억하시면 나중에 실험할 때도 요 식 가지고 파장을 구할 거예요. 자, 이거 외우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이거는 뭐 웃기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어떻게 외우냐면 요 L은 뭐냐면 이중 슬릿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거든요. 이거 빔 프로젝트를 떠올려 보세요. 빔 프로젝트를 그 스크린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면 화면이 커져요, 작아져요? 안 해봤나? 커지죠. 이게 뒤로 하면 할수록 커집니다. L은 그 효과예요, 그냥 단순히 그 효과고. 그 다음에 간섭이 잘 된다라는 건 뭐냐 하면 아까 그 간섭 무늬 있잖아요.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그게 명확하게 나와야지 간섭이 잘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간섭이 잘 될 조건이 뭐냐면 파장이 길거나 두 슬릿 사이의 간격이 좁을수록 간섭 현상이 잘 일어납니다. 그 말은 밝은 무늬와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간섭이 잘 될 조건을 외우면 이 식을 거기에 맞춰서 쓰면 되겠습니다. 간섭과 비슷한 현상이 회절이라는 게 있어요. 회절은 제가 간단하게 얘기해 줄게요. 회절은 슬릿이 한 개일 때 나타나는 무늬인데요. 슬릿이 한 개라 하더라도 그 안에는 수많은 빛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 빛들끼리 간섭 현상을 일으키는 게 회절이라고 보면 됩니다. 회절도요 비슷해요. 회절도 파장이 길수록 회절 무늬가 명확하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틈이 좁을수록 회절이 잘 됩니다. 생활과학 시간에 했었죠. 파장이 길수록 잘 애돌아가고 틈이 좁을수록 잘 애돌아갔죠. 그러니까 회절이 잘 될 조건, 간섭 현상이 잘 될 조건이 유사합니다. 파장이 길수록 잘 되고 그 간섭 같은 경우에는 두 슬릿 사이의 간격이 좁을수록 잘 되고 회절은 틈 자체, 구멍 자체의 크기가 작을수록 잘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하면 간섭 회절 무늬 뭐 어디에 비례하고 어디에 반비례하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 실험은 어떻게 할 거냐면 요 L 미리 정해서 측정합니다. 줄자로 이중 슬릿하고 스크린 사이의 거리 1m, 2m, 뭐 3m, 4m 조마다 뭐 제가 자유롭게 해라고 할 거예요. 그다음 요 두 슬릿 사이의 간격은 0.1mm 아니면 0.2mm를 쓸 거예요. 이 두 개를 비교해 볼 거고 거기에 따라서 밝은 무늬와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을 측정할 거예요. 그럼 요 람다가 계산되어지겠죠? 그거를 측정하는 실험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실험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면 요런 실험 장치로 실험을 할 거예요. 이건 잠깐 쭉 빼놓고 요게 이제 그 3D 프린트로 요 레이저 지지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학교 때도 3D 프린터에서 인쇄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레이저를 이렇게 탁 꼽으면은 버튼이 탁 눌러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이 딱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여기 스크린이 있는데 우선 실험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이게 이중 슬릿인데 얘를 빼고요. 레이저가 스크린에 딱 닿게끔 일단 세팅을 해요. 세팅을 한 다음에 요 사이에 슬릿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요 슬릿하고 이중 슬릿하고 스크린 사이의 거리를요 50cm, 1m, 뭐 2m, 4m 이거는 조별로 이렇게 정해서 하는데 2개 정도는 하십시오. 거리가 2배 차이 나게끔 2개 정도를 하고 여기 보면 이게 이중 슬릿인데요. 잘 보면 이게 사진이라서 좀 이상하게 보이는데 틈이 2개예요. 전부 다 틈이 2개인데 그 틈 사이의 간격이 얘는 0.1mm고 얘는 0.2mm고 얘는 0.4mm인데 이게 레이저가 두 슬릿을 동시에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0.4는 잘 안 되고요. 0.1, 0.2는 레이저가 충분히 2개 다 동시에 들어가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자 보세요. L하고 D는 해결됐죠. L은 우리가 임의로 설정할 거고요. 여기에 이제 D는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델타 X를 구해야 되는데 델타 X는 어떻게 구하면 이렇게 구해요. 만약에 간섭무늬가 이렇게 나타났잖아. 그러면 원래라면 여기랑 여기 간격을 재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요. 그러면 요게 델타 X가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요 한 칸 한 칸이 델타 X거든요. 요 한 칸 한 칸이 델타 X가 총 몇 개야? 6개죠. 그럼 요 길이를 잰 다음에 6으로 나누면 델타 X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델타 X를 재야지 좀 더 정밀하게 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간섭 무늬가 많이 보이면 더 넓게 이렇게 해가지고 잡고 근데 칸수를 잘 세워서 그걸로 나눠서 델타 X를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끝났죠. 요 식에서 요 L은 조별로 알아서 정하고요.
D는 0.1 아니면 0.2mm죠. 단위는 다 미터로 바꿔서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델타 X는 또 얼마? 이거는 실험에서 이제 측정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얘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색 레이저 빛이 원래 650 나노미터 정도 나와야 되는데 다르게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부러 실험 기구를 잘못된 걸 샀어요. 간격이 0.1mm, 0.2mm가 아닌데 0.1mm, 0.2mm로 표시되어 있는 걸 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딱 조별로 실험 시켰는데 계산했는데 저희 저 650 나노미터 나왔는데 이건 거짓말이에요. 데이터를 조작한 겁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얘기합니다. 저는 답을 알고 있어요. 여러 번 시켜보고 저도 해보고 해가지고 그래서 정확하게 그 실험 기구 자체로 한번 계산해서 파장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 간섭 무늬 간격이 거리가 멀어지면 커지고 0.1mm, 0.2mm 비교해 보면 0.1mm가 더 넓다라는 거. 그게 2배 차이 난다는 거. 1대이면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겁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실험 결과를 잠깐 보여주면 요게 그 L이 2m고 D가 0.1mm인 결과예요. 여기 L이 2m고 D가 0.2예요. 이 두 개 비교해보면 얘가 더 간격이 넓죠. 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4m일 때요. 0.1mm 4m. 요게 0.1mm 2m. 이게 0.1mm고 2m인 거고 얘가 0.1mm인데 똑같은 슬릿인데 거리가 4m인 경우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똑같이 거리 4m인데 0.2mm인 경우 그러면 이제 더 좁아지죠. 예. 자, 이런 거를 이제 답이 있네. 보도록 합니다. 자, 그다음 얇은 맛 간섭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얘는 빛의 간섭입니다. 얇은 맛 간섭은 이런 기름막이나 비눗방울 같은 거 보면은 막 무지개 빛깔이 막 아릉아릉 거리는 게 보일 거예요. 그게 간섭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 기름막의 두께나 보는 각도에 따라서 경로 차이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공기가 있고 기름이 있고 물이 이렇게 있으면 공기하고 기름의 경계면에서 반사되는 빛이 있고 요 기름과 물의 경계면에서 반사되는 빛이 있는데 요 두 빛이 경로 차이가 있죠. 근데 이 경로 차이가 요 두께나 혹은 같은 두께라도 보는 각도의 차이에 따라서 경로 차이가 달라져서 그 경로 차이가 어떤 특정 파장의 빛에 대해서는 반파장의 짝수배가 되어서 보강 간섭이 되는 조건이면 그 색은 밝게 보이는 거고 어떤 특정 파장의 빛에 대해서는 그 경로 차이가 반파장의 홀수배가 되어서 상세 반섭도 되는 조건이 되면 그 색깔은 또 잘 안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얇은 맛 간섭이 되겠습니다. 요걸 이용하는 예가 있습니다. 얘가 있는데 어디 갔노? 이 그림들이 뭐 여긴 잠깐만 프린터가 또 어디 갔어? 제어가 잘 안 되네. 자, 요게 이제 일단 비누방울의 간섭 무늬 모양이고요. 실제로 요게 이제 막의 두께도 다르고 보는 각도도 다르고 하니까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걸 이용하는 예가 있습니다. 요 안경에 무반사 코팅이 있어요. 무반사 코팅은 어떻게 하냐면 안경에 이제 투명한 막을 씌워요. 근데 그 막의 두께를 조절해서 반사되는 빛이 있을 거예요. 그 막의 표면에서 반사되는 빛하고 그 막하고 안경 아래 경계면에서 반사된 빛이 가시광선 영역 파장에 대해서 상세 간섭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반사가 안 되겠죠. 근데 에너지는 보존돼야 되니까 반사가 안 되면 전부 다 투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투과율이 높아지니까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반면에 자외선 같은 경우에는 코팅된 막의 표면에서 반사된 빛 자외선하고 코팅한 거랑 안경 알 사이에서 반사된 자외선이 보강 간섭이 되게 만들어요. 그러면 자외선은 오히려 잘 반사가 됩니다. 가시광선은 투과가 되고. 그래서 이걸 잘 해놓은 안경을 보면은 이렇게 표면을 보면 약간 보라색 빛이 보입니다. 자기 안경을 보세요. 혹시 이게 빛을 비췄을 때 약간 보라색 빛이 보이면은 자외선 차단이 잘 되는 코팅이 잘 된 안경입니다. 표면을 봐야 돼요. 이렇게 거꾸로 빛을 비춰서 이쪽을 봐야 됩니다. 이게 보면 제 거는 비싼 안경이거든요.
자외선 차단 코팅. 저는 항상 코팅하는 거 한 번 더 확인합니다. 혹시 사기 치나 안 치나. 보라색 빛이 보이면 코팅이 잘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외선 차이 보강 간섭되게끔 했기 때문에 자외선하고 비슷한 보라색까지 잘 반사가 되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지폐에 보면 이게 금액이 표시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약간 일정한 두께로 이렇게 인쇄를 시켜요. 그래서 일정한 두께로 하면 얘가 각도에 따라 색깔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위조 지폐 판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정교한 작업이기 때문에 위조 지폐도 이렇게까지 만들면 돈이 많이 들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또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데 쓰기도 합니다. 나중에 돈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색깔이 막 달라집니다. 이게 얇은 맛 간섭이. 그리고 그 어떤 곤충의 날개 보면요 파란 빛으로 보이는데 그 파란 빛은 왜 그렇게 보이냐면 그 날개를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반사된 빛하고 이렇게 반사된 빛 있죠. 이 경로 차이가 파란색 빛에 대해서 보강 간섭이 되는 조건이 되면 파란 빛으로 보여요. 그래서 얘를 그냥 현미경을 확대해서 보면 색깔이 파란색이 아니에요. 근데 겉으로 보면 파란색이에요. 얘는 파란색 빛에 보강 간섭이 되게끔 간격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색깔이 바뀌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요 간격을 바꾸면은 색깔이 막 달라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보강 간섭이 되는 방법을 색깔을 바꾸는 거죠. 자, 그럼 상세 간섭의 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빛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파동에 대해서 상세 간섭과 보강 간섭을 이용하는 예를 정리해서 적은 겁니다. 상세 간섭 이용하는 대표적인 예가 그 소음 제거 헤드폰.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다음 렌즈 코팅. 안경이나 태양전지 표면에 우반사 코팅은 얇은 막 간섭을 이용해서 반사광 중에서 가시광선이 상세 간섭이 되게끔 그 막의 두께를 조절해 가지고 가시광선의 투과율을 높입니다. 반사가 안 되면 투과돼야 되니까 항상 에너지는 보존돼야 됩니다. 신기하죠? 반사되는 것을 상세 간섭시키면 그게 없어질 것 같지만 그렇게 되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 투과가 된다라고 해요. 일단 보강 간섭을 이용하는 예를 볼게요. 악기가 대표적인 거예요. 현악기의 줄, 관악기 내부의 공기, 타악기의 울림통은 공통적으로 이제 악기를 진동시켰을 때 그 진동이 계속 겹쳐지게 되는 거죠. 같은 위상으로. 그러면 점점 진폭이 커져서 소리가 크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공명 현상이 되겠고요. 초음파 충격은 이제 결석을 제거하는 데 이용이 되는데 요로 결석 걸려본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 젊어서 잘 안 걸려봤을 텐데 요로 결석 같은 경우에 거의 아기를 낳는 고통과 비슷한 정도의 고통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걸리는 방법을 알려주면 비타민 C를 많이 섭취를 해요. 과도하게. 비타민 C를 많이 섭취를 해요. 그 다음에 물을 최대한 먹지 마세요. 그러면 요로결석이 걸릴 수 있습니다. 집에 빨리 갈 수 있겠죠. 근데 학교에 영원히 못 올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요로결석 그냥 물을 자주 마셔야 돼요. 요로결석 안 걸리려면. 근데 결석이 생기면은 이제 그거를 초음파를 이용해서 일정한 진동수의 초음파를 계속 쏴가지고 얘를 계속 일정한 진동수로 진동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점점 그게 겹쳐가지고 보강 간섭을 일으키게 되면 진폭이 커지면서 막 흔들리다가 깨지는 거죠. 이게 이제 초음파 충격입니다. 일단 위조 지폐 방지. 얇은 막 간섭을 이용해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보강 간섭하는 색이 다르게 해서 특정 각도에 특정 색깔이 보이면 이제 그 위조 지폐가 아닌 걸로 이렇게 판별을 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020년 9월 고3 모의평가 13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빛의 간섭 현상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스크린상의 점 O는 밝은 무늬의 중심이고 점 P는 어두운 무늬의 중심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O에서는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 밝은 무늬죠? 네, 보강 간섭 맞습니다. 위상이 같은 두 빛이 만나게 된 거고요. 그다음 이중 슬릿을 통과해서 P의 간섭한 빛은 위상이 서로 같다 했는데 P는 어두운 무늬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세 간섭이고 위상이 반대인 두 빛이 만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상이 반대인 채로 만났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는 틀렸고요. 간섭은 빛의 입자성이 아니라 파동성을 나타내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자, 정리해 줄게요.
자, 빛이 있습니다. 빛의 입자성이 있고 파동성이 있죠. 그리고 좀 이따 배우겠지만 그 전자가 있어요. 전자는 입자죠. 이거 입자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전자도 입자성이 있고 파동성이 있어요. 근데 보통 요거는 얘기 잘 안 합니다. 왜냐면 전자는 당연히 입자잖아요. 근데 요거는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빛의 입자성을 나타내는 현상은 뭐냐 하면 똑같은 게 아니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물리학원에서는 좀 이따가 배울 광전 효과가 있습니다. 광전 효과로 인해서 빛은 입자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빛의 파동성은요, 영의 이중 슬릿 실험에 의해서 처음으로 좀 명확하게 밝혀졌는데요. 빛이 간섭 현상도 보이고 회절 현상도 보여요. 그래서 파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자의 입자성은 당연한 거고요. 그럼 전자의 파동성도 뭐로 볼 수 있냐면 전자도 간섭하고 회절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 대상이 간섭 현상이나 회절 현상을 보이면 파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빛을 입자로 볼 수 있는 근거는 광전 효과 때문에. 광전 효과의 실험 결과가 빛을 입자로 봐야지만 해석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광전 효과를 빛의 입자성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뭐 다음 단원에 다시 한번 정리하겠지만 한번 미리 예습 차원에서 해두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빛의 입자성은 광전 효과여서 아닙니다. 간섭은 파동성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020년 11월 수능 1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 가는 진폭이 1cm, 속력이 5cm/s로 같은 두 물결파를 나타낸 것이다. 실선과 점선은 각각 물결파의 마루와 고리고 점 PQR은 편명상에 고정된 지점이다. 그림 나는 R에서 중첩된 물결파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겁니다. 오른쪽은 R에 대해서 나타낸 거예요. 자, 동일한 두 파동이 지속적으로 만납니다. 그러면 뭐가 되게요? 정상파요. 예, 정상파가 됩니다. 정상파. 그러니까 이 파동을 보면 어디로 진행하지 않고 마치 제자리에서 진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요. 이때 요 R점은요. R점이 먼저 나왔으니까 R점부터 해석해 볼게요. 자, R점은 실선과 실선이 만났죠. 점선과 점선이 만났죠. 근데 점선은 고리거든요. 실선과 점선은 각각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 실선과 점선은 각각 물결파의 마루와 고리고 이게 보통 다 실선은 마루, 점선은 골로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골과 골이 만났습니다. 그럼 골이 더 깊어지겠죠. 예. 그래서 이 순간이 0초거든요. 그래서 0초인 순간을 보면 변이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최대죠. 네. 그러면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진동을 하게 됩니다. 진동을. 자, 그러면 일단 기억 볼까요? 두 물결파의 파장은 10cm로 같다 했는데, 자, 파장은요. 지금 이 그래프로 알 수 없어요. 이 그래프만으로는. 이 그래프로 알 수 있는 거는 뭘 알 수 있냐면 시간에 따른 변이니까 주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주기를 구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태극 모양 있죠? 네. 요거의 시간 길이를 구하거나 아니면 요 모양 있죠? 이렇게 오목한 모양. 요 모양이 반복된다라고 보고 요 길이를 구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요 모양이죠. 요 모양이 반복되죠. 네. 예. 그래서 요 2가 주기가 됩니다. 주기는 2초에 2초마다 계속 한 번씩 진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또 뭐가 나와 있냐면 속력이 나와 있어요. 속력이 5cm/s예요. 그러면 V는 T분의 람다죠. 따라서 5cm/s는 2초분의 람다가 됩니다. 람다는 몇 cm가 됩니까? 10cm가 되죠. 욕 같죠? 예. 람다는 10cm. 이게 안 붙었네. 같죠? 가면 10cm. 네. 기억. 자, 니은 봅시다. 1초일 때 P에서 중첩된 물결파의 변인데요. P 한번 볼까요? P는 쉽네요. 상세. 실선하고 점선이 만난 점이죠. 네.
그러니까 한 번 상세면 영원히 상세. 상세입니다. 그러니까 정상파로 치면 마디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1초든 2초든 3초든 4초든 상관없이 계속 0이다. 철수 아니고 0이다. 볼 수 있습니다. 얘는 마디입니다. 항상 상세. 반면에 R점은 배라고 볼 수 있죠. 항상 보강 간섭이고요. Q도 배예요. 실선 만났죠. 네. 그래서 지금 마루가 제일 높은 상태에서 출발해 가지고 계속 진동하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에서 약간 덧대서 그리면요. 요 아까 그 P점 있죠. P점. 네. P점은 여기 이렇게 그릴까요? P점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프가 계속 상세 간섭이죠. 그다음에 디귿은 R점을 물어보겠죠. Q점을 물어보겠죠. 2초일 때 Q의 변인데요. 자, Q점은요. 제가 빨간색으로 그려볼게요. 빨간색으로 그려보면 Q점은 마루에서 시작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겠죠. R점이랑 위상이 정은 반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초 뒤면은 2cm죠. 네. 이렇게 구해도 되고 그 정상파는 4분의 1주기 단위로 바뀌어요. 근데 하필이면 2초가 주기죠. 2초가 주기니까 주기면은 한 주기 뒤면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죠. 그럼 지금 상태가 변이가 2cm니까 한 주기 지나도 2cm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럼 연습해 볼게요. 자, 지금 요것만 보고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Q점의 변이가 2cm예요. 지금 현재 0초일 때 주기가 2초야. 그러면 1초 뒤에는 변이가 몇 cm가 되겠어요? Q점이 마이너스 2cm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주기가 2초예요. 0.5초 뒤에는 변이가 몇 cm겠어요? 0입니다. 4분의 1주기로 반합니다. 지금 2cm였다가 4분의 1주기가 지나면 0이 되었다가 4분의 2주기가 되면 마이너스 2cm 되었다가 4분의 3주기 지나면 다시 0이 되었다가 4분의 4주기 한 주기가 되면은 다시 2cm로 돌아오는 요게 이제 반복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정상파는 항상 4분의 1주기 단위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얘는 딱 한 주기를 때니까 처음이랑 똑같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답이 1번이니까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그 다음 시간이 네. 월요일이요. 월요일 6교시입니까? 네. 아닌데. 오교 월요일 아니네. 월요일 3교시요. 월요일 3교시가 있어? 네네. 저희 원래 월요일 3교시. 맞네요. 그때는 실험하겠습니다. 실험할 거니까 필기구 들고 과학실로 오도록 하십시오. 그 반원형 물통을 이용해서 그 물의 굴절률을 측정해보고 인계각도 측정해보고 하는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